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돌아온 만년필 리뷰 시간이에요. 새해에 새로운 만년필들과 함께 즐거운 필기하고 있으신가요? 올해도 많은 만년필들이 출시 예정인데 벌써부터 많이 설렙니다. 구매 계획을 이제 명확하게 세워야 할 시점이죠. 오늘은 음악과 관련된 만년필을 하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천재적인 기타리스트하면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왼손으로 악수합시다. 그 손이 내 심장과 더 가까우니까 라는 명언을 남긴 사람입니다. 왼손, 그리고 기타. 이미 답이 나왔죠?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입을 모아 지미 핸드릭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듣는 이의 정신을 쏙 빼놓는 화려한 연주 실력, 뜨거운 불꽃과 함께하는 과격한 퍼포먼스,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그의 천재성이 담겨있는 연주법 등 그는 명실상부 현대시대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기타리스트이며 최고의 연주자로 뽑히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몽블랑에서는 매년 다양한 한정판들과 스페셜 에디션을 내놓습니다. 그중 그레이트 캐릭터 에디션이라고 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꾼 인류 역사에 영원히 간직될 발자취를 남길 위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일종의 기념판을 해마다 출시하고 있는데요. 로큰롤의 최고 스타 엘비스 프레슬리,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월트 디즈니, 수많은 레이서들의 심장을 뛰게 한 엔초 페라리,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인 비틀즈,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미국 헐리우드 영화배우 이유 없는 반항의 제임스 딘 등 이름만 들어도 굉장한 위인들이 나열되는데요. 그리고 작년 2022년 겨울 최고의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의 이름으로 몽블랑에서 에디션을 발매했습니다. 스페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1942, 그리고 99 이렇게 3개가 출시됐고요. 저 케니도 당연히 예약해서 바로 구매했죠. 여러 리뷰들이 밀려서 이제서야 뒤늦게 올리게 되는 지미 핸드릭스 영상. 업로드가 늦은 만큼 이번 영상 시리즈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언제나 믿고 보는 케니의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릴게요. 지미 핸드릭스, 그는 1942년 11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5자녀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그의 어린 시절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술과 약물에 중독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해댔고 당연히 집안도 가난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하기까지 했으며 어머니였던 루실은 32살의 젊은 나이에 고혈압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합니다. 천재의 시작이라고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힘든 가정 환경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그는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물건 하나 쉽게 사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기타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 가정 형편에 기타를 살 수도 없었죠. 그래서 집에서 빗자루를 들고 손가락을 튕기며 연주하는 흉내를 내곤 했었다고 합니다. 14살이 그는 우연하게 동네 할머니 집 앞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작은 우쿨렐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타는 아니었지만 비슷하게 생긴 이 악기로 그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인 하운드독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물론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스스로 기억을 떠올리면서 독학으로요. 천재는 역시 뭔가가 시작부터 다릅니다. 지미는 연주가로서는 많이 늦은 15살이 돼서야 겨우 아버지에게 $5짜리 저렴한 기타 하나를 선물 받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본격적인 기타와의 동침 시작이었죠. 음악이나 악기에 재능을 보인 천재들이 대부분 아주 어릴 때 악기를 접하지만 지미는 15살이 돼서야 시작을 했다는 부분에서 보면 출발은 남들보다 느렸으나 압도적인 천재성으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실력을 끌어올린 케이스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그는 기타를 연주하면서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릴 적 환경이 좋지 않았다 보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17살이 되던 시절에는 차를 훔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잡힌 그에게는 2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감옥에서 2년을 보내기. 두 번째, 군에 입대하기. 감옥에서 그냥 2년을 썩니 차라리 군대 가서 남는 시간 기타나 쳐야겠다. 그리고 어찌됐든 군대는 돈도 주니까 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는 입대를 결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일부러 공수부대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당이 조금 더 나왔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군대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빌리 콕스였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베이스 연주자였는데요. 그들은 금방 영혼의 기타 친구 사이가 되었고 나중에 함께 밴드를 결성하여 테네시주 내슈빌의 클럽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지미에 대해 언급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가 기타에 미친 사람처럼 하루 종일 기타 연습만 했다고 합니다. 뭘 하던 기타가 옆에 있었고요. 잘 때 껴안고 잘 정도였다고 하네요. 노력도 노력이지만 애초에 천재적인 재능까지 있었던 그의 실력은 나날이 올라가고 나중엔 연주뿐만 아니라 대중을 휘어잡는 쇼맨십이나 퍼포먼스에서도 통달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이빨로 연주하는 퍼포먼스도 이 시절에 배웠다고 합니다. 이후 지미는 색소폰 연주자 킹 커티스, 친구인 커티스 나이트와 함께 공연하면서 자신의 밴드인 지미 제임스 앤 더 블루 플레임즈를 결성하며 미국 뉴욕으로도 진출했습니다.
음악적으로 풍부하며 상업적인 미국식 음악 업계에서도 그의 재능은 먹혀들었지만 지미는 아직 목말랐죠. 1966년 그는 록밴드 더 애니멀즈의 멤버였던 체스 챈들러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지미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영국의 런던으로 가라. 그곳이 앞으로 락이 꽃필 곳이다 라면서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앨버트 킹, 머디 워터스, 버디 가이 등의 블루스 거장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로큰롤과 함께 블루스가 좀 강세였는데 다양한 음악들이 꽃피던 시절이었기에 새로운 장르를 열거나 새로운 연주 방식으로 자신만의 실력을 뽐내려는 연주가들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지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타를 칠 수 있다면 뭐든 오케이였고 바로 런던으로 건너가서 전설적인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를 결성하게 됩니다. 양손으로 기타를 돌리고 뒤집으면서 환상적인 연주와 쇼를 보여주는 흑인 기타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노래도 잘 부른다고 하네? 그럼 가서 봐야지 하면서 지미 핸드릭스의 이름은 빠르게 영국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1967년 5월 12일 발매한 정규 앨범 Are You Experienced의 앨범도 전설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69년 여름에 열린 우드스탁 페스티벌에는 예전 동료였던 미치미체가 또 그의 친구였던 빌리 콕스와 함께 참여하여 레드하우스, 부드차일드, 슬라이트 리턴 등을 연주하게 됐습니다. 1970년에는요 밴드 오브 집시스를 결성하여 그의 시대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설마 이게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천재는 일찍 죽는다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을 100% 모두 사용하기도 전에 요절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워서 후대 사람들이 남긴 말이죠. 지미 핸드릭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970년 9월 27살이라는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 런던의 스마르칸트 호텔 지하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가장 유력한 사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 및 토사물의 기도를 막아서 질식사를 했다고 하네요. 어찌 보면 너무나 허무한 죽음인데 신이 그의 능력을 질투해서 그런 걸까요? 그는 죽기 하루 전날까지도 쌩쌩하게 살아있었고 찍힌 사진들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즉 누가 봐도 건강했던 그의 죽음을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겠죠. 지미는 집중적으로 음악 활동을 한 건 4,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위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음악, 특히나 락이나 기타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 분야 최고의 거장이니까요. 지금 2023년까지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타리스트 혹은 가장 영향력이 컸던 기타리스트라면 반드시 지미 핸드릭스가 부동의 넘버원으로 인정받습니다. 하드록, 재즈, 블루스, 소울 등의 음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고요. 그가 개발한 연주법들도 50년이 지난 현대까지 기초가 되어 많은 기타리스트들에게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신선했던 소음과 잡음을 인위적으로 넣은 디스토션 사운드를 활용하거나 여러 페달들을 동시에 밟으면서 한 대의 기타만으로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결합하여 보여주기도 했고요. 신들린 듯한 양손 연주는 물론 파격적인 퍼포먼스 등으로 그의 공연이나 연주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공연을 보기 전과 후가 음악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정도니까. 다른 악기 분야로 비교하자면 바이올린에서는 파가니니, 피아노에서는 프란츠 리스트의 악마 같은 연주와 비견될 수 있겠습니다. 지미의 기타가 경매에 나온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실제로 1967년 런던 핀스베리 아스토리아에서 공연 도중의 퍼포먼스로 불태운 기타가 5억 원대에 팔리거나 그가 생전에 연습용으로 사용했던 기타는 10억 대를 넘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종과 국가를 넘어서는 열정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는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영원히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럼 지미의 대표곡들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은 모두 하나같이 명곡 취급을 받습니다. 그가 남긴 앨범은 정규 음반 3개와 라이브 음반 1장입니다. 물론 미공개판도 나중에 공개되긴 했지만 공식적 발매품으로는 딱 4개뿐이거든요. 그래도 그중 대표들을 뽑자면 지미의 곡들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퍼플 헤이즈, 밥 딜런이 작곡한 원곡을 뛰어넘어 더 유명해진 All Along the Watchtower, 영국 차트에서 1등을 하게 만들어줬던 부드차일드, 1960년대 록의 표준이 된 미국 노래라고까지 찬양받는 헤이조, 그리고 들을 때마다 신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인 폭시 레이디와 파이어 등이 있습니다. 혹시 그를 잘 모르셨거나 알고 있으셨다 하더라도 그의 곡을 아직 못 들어본 분들이라면 꼭 검색해서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파이어란 곡은 정말 신납니다. 그의 연주와 음악 앞에서는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사후에도 그가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는 그의 에디션으로 발매된 상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부 케이스에서
다양한 색깔을 활용하여 화사하게 꾸며낸 모습입니다. 지미 핸드릭스가 화끈한 퍼포먼스와 화려한 연주로 유명했던 거 생각해보면 컬러풀하게 나름대로 잘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상단에 그의 얼굴이 보이고 그 아래, 즉 케이스의 중앙 부분에는 그가 생전에 사용했던 기타의 모습까지 프린팅이 되어 있고 하단에는 몽블랑의 로고와 스페셜 에디션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이렇게 그의 서명 프린팅으로 완성했고요. 그럼 케이스의 안쪽을 보실까요? 네, 케이스를 열면 위에 상품 카탈로그 겸 지미 핸드릭스의 일대기, 배경 설명 등이 적힌 책자가 들어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생긴 내부 케이스가 들어있는데 주얼리나 시계 보관함을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쿠션과 같은 소재가 사용된 케이스입니다. 밝은 바이올렛 컬러고요. 유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 독특한 패턴도 참 럭셔리하고 마음에 드네요. 아마도 지미 핸드릭스의 대표곡 중 하나인 퍼플 헤이즈에서 이 퍼플 컬러를 따온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로 만년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만년필의 캡이 흰색이라 내장재의 화이트 컬러와 잘 매칭이 되고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함께 출시된 같은 퍼플 컬러인 핸드릭스 잉크와 이렇게 개성있는 노트까지 세트로 구매했습니다. 에디션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따로 구매해야 된다는 게 좀 아쉽지만 저는 세트로 깔맞춤하는 걸 선호하기에 이렇게 한 번에 구매했습니다. 즉, 이 모두가 함께해야 진정한 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당장 악보를 그려보고 싶네요. 네, 오늘은 몽블랑의 그레이트 캐릭터 컬렉션 설명, 대표 에디션들, 위대한 기타리스트인 지미 핸드릭스의 삶과 음악, 그리고 세트 구성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제 2편에서는요, 이 만년필의 세부 요소들을 전부 분석하고 노트의 시필 및 잉크 리뷰까지 합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은 지미 핸드릭스의 최고 명언을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침 왼손잡이기 때문에 똑같이 말할 수 있겠네요. 왼손으로 악수합시다. 그쪽이 내 심장과 더 가까우니까. 네, 지금까지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